악독하고 혹독한 고문술로 일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친일 경찰. 바로 이름이 노덕술이라고 해요. 울산에서 태어난 노덕술은 그 일본인이 경영하던 그 잡화점에서 잠깐 일하다가 홋카이도를 건너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 가지고 경남 순시 교습소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일제 이제 순사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일제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조선인이. 그래서 더욱더 악랄하게 항일 인사, 항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합니다.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에 고문 귀신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뭐 별의별 새로운 형태의 고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피해자의 혀와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요. 혀와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 그리고 좁은 상자에 사람을 가둬버리고 밖에서 못질합니다. 아유. 사람의 손발을 다 묶은 다음에 구타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설에 따르면 일제의 고문 기술 가운데서 70%가량이 노덕술이 개발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비록 학력도 낮고 이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노덕술 정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지금 직급으로 보면은 그 총경급인 이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인 일제 경찰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 총 21명밖에 없다고 해요. 게다가 노덕술을 제외한 조선인 경시들은요, 이미 대한제국 시절부터 경찰 경험이 있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일제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 후에 우리 정부는 노덕술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똑같이 고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자에 넣고 똑같이 그냥. 밖에서 못질하고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거 저 싹 뜯고 이자가 붙어있으니까 좀 더 해야지. 아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못 박힌데 이렇게 걷게 하고. 맞아. 네, 그냥 너무 이쁘네. 그리고 이제 뭐 피부를 하나씩 벗긴다던가. 확실히 성종답다. 무한대로 고문. 무한대로 고문해야죠. 그렇죠. 예. 그룹대로 무한대로. 마음으로는. 근데 자, 일본 경찰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제 고문 경찰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던 노덕술, 해방 후에는요, 독립투사를 잡던 악질 경찰에서 좌익 분자를 색출하는 애국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 노덕술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한 독립운동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십니다.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와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일제가 얼마나 이 김원봉 선생을 두려워했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김원봉 선생님은 100만 원이야. 얼마이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억 원의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일제가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일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노덕술에게 체포가 됩니다. 어머. 이 말에 의하면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잡아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주었다고 해요. 그때 김원봉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하셨다고 하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앞장섰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이 탄압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2개의 훈장을 받아요, 노덕술은요. 해방 후에도 경찰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에서 또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또 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값은 안 치르죠? 당시는 이제 그 남북이 대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공을 외치면은 친일 행위는 이제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근대 역사 중에 하나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크비슬링은 독일이 이제 패전하자마자 붙잡혀서 총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도 아직까지 이런 빌어먹은 크비슬링라고 이제 욕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해방 후에도 매국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